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22년 4월 26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간 13시 50분, 1시 50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국내 이제 지수와 관련된 차트와 그다음에 미국 있죠? 미국의 S&P나 나스닥 지수 차트를 갖다가 잠깐 짧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얼마나 적중률이 좋은지. 사실 장기선이라는 게 지수에 대입하면은 또 이것만큼 잘 맞는 게 없어요. 사실은 개별주보다 대형주 그리고 대형주보다 지수에 또 잘 들어맞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공부가 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4월 26일 오후 1시 51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에서의 주가와 그리고 혹은 지수, 오늘은 지수죠, 주가가 아니라 지수 차트와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시점에서의 지수가 틀리다라는 거 반드시 좀 참고해 주세요. 어, 왜 틀리지? 왜 틀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과거 걸 보시고 마치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저항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평선이라는 것 자체는 후행하는 거죠. 후행하는 겁니다. 이 후행한다라는 건 뭐죠? 주가가 움직이는 거를 갖다가 뒤이어서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죠?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후행 지표를 가지고 앞으로 뭔가를 추정한다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이렇게는 또 가능하죠. 추세. 추세를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장기적인, 특히 제가 보는 장기선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흐름, 장기적인 흐름을 갖다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한데 무엇보다도 저항선, 장기선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항선과 그 다음에 지지선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저는 이제 기준선이라 표현하거든요. 기준선, 기준선. 자, 이 기준선, 그러니까 기준선이라는 거는 이 선에 유독 지지나 아니면은 저항을 받는다라는 그런 선입니다. 종목마다 혹은 지수에도요. 이 기준선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주봉에서는 가장 중요한 선을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90주선을 본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일봉에서는 이런 장기선들 중에서도 종목마다 혹은 지수마다 이 기준선이라는 게 달라져요. 많이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기준선이라는 게 각 지수별로 어디가 그렇게 틀린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챙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장 궁금한 게 먼저 코스닥으로 하는 게 낫겠죠. 코스닥으로 하는 게 나은데 코스닥이 앞서서 가장 대표적인 인버스 상품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코덱스, 그죠? 코덱스 죄송합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예전에는 너도 나도 다 이거를 갖다가 다 매수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일부 교육을 받아야지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 뭐 교육 받아놓으면 좋으실 거예요. 공매도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다 해주는 게 좋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기존부터 쭉 어디입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선은 481선에서 파생한 461선이거든요. 461선에서 물론 이제 이쪽에서 이틀에 걸쳐서 지지는 받긴 받았습니다만 대략 461선에서 꾸준히 저항을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번에도 어떻습니까? 바로 어제였죠. 어제 25일 날. 25일 날 오후에 중국 봉쇄령 경기 둔화 이슈 요것 때문에 거의 공포스럽게 빠졌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야, 이거 완전히 그냥 아작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부터가 진짜 제대로 깨지는 거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461선에서 기어이 뚫지 못하고 부근에서 종가가 기록됐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꺾여버립니다. 물론 이제 461선이 계속 한 군데로 모여져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요. 여기서 지존의 저항선이 이 지금 인버스 같은 경우는 461선이거든요.
저항선이 어느 정도 현재 주가의 평균 주가죠. 평균 주가 단가까지 다 내려오게 되면은 이 주가라는 거는 위든 아래든 즉 돌파든 아니면은 계속 저항을 받아서 밑으로 빠지든 방향을 결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전까지는 결국엔 뭐죠? 예,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장기선 안에서. 그러나 앞으로 한두 달 이내에는 즉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가 되면은 어딥니까? 예, 제가 볼 때 6월 FOMC일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방향을 잡고 예, 다시 밑으로 하락을 하든 위로 오르든 방향을 잡아주면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항선 역할을 즉 기준선이라는 게 현재 주가 평균 단가로 내려와 버리면은 그쵸 더 이상의 저항선 역할을 못 하거든요. 예, 더 이상의 저항선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부분을 갖다가 참고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코덱스 코스닥이 이렇다라고 했으면은 자, 업종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 좀 틀리게 생겼죠. 그죠? 좀 틀리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기존에 이건 561선인데 사실 561선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는 601선이 맞아요. 예. 601선. 자, 간단한 그 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앞에서도 쭉 해드렸습니다. 그죠? 예. 뭐냐면은 1년이면 240일이잖아요. 그죠? 240일, 240일. 그리고 6개월이면 120일입니다. 그죠? 그럼 240에다가 120도 하고 120도 하고 120도 하고 계속 120도 하면은 600일이 나와요. 즉 1년, 1년 반, 2년, 2년 반, 3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파생해서 241선을 그 종목에 맞춰가지고 선을 살짝씩 조정해 가면서 이 종목의 어디 선이 기준선, 즉 어디만 왔다 싶으면 계속 조정을 받느냐, 어디가 왔다 싶으면 계속 지지를 받느냐, 저항을 받느냐, 요 선을 찾는 거거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예,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앞에서도 보시면은 306일선이에요. 지금 요게 306일선과 그다음에 461선 아니죠. 306일선에서 한 번, 그리고 두 번은 416일선을 제가 설정해 놨거든요. 416일선에서 어떻습니까? 예, 한 차례 지지를 받은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461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마지노로 거의 600일선 부근에서 마지노에서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란색 선이 뭐라고 그랬죠? 예. 416일선이에요. 416일선, 416일선. 아직 여기 오지도 못했어. 여기 오지도 못했죠. 그죠? 예. 즉 여기서 저항을 받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박스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서 뚫어봐야 이 위에 뚫겠냐 이거예요. 못 뚫는다 이런 겁니다. 왜 못 뚫어요? 매크로 요인, 매크로 시장의 매크로 요인, 즉 인플레이션 플러스 긴축, 연준의 긴축, 그 다음에 중국의 봉쇄령,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 3대 매크로 요인 중에서 어느 하나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이게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뚫어주는 게. 그렇죠? 결국엔 박스권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죠. 예, 그나마 다행이죠. 공포스럽지 않으니까 적어도. 예, 그나마 다행일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 어땠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지금 거의 뭐 306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섰었는데 제가 예전에 416일선에서 은근히 좀 맞아 떨어진 적이 좀 있었어요. 예전부터 416일선 이거 S&P구나, 그죠? S&P가. 근데 416일선 이 종목 이 지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요 과거부터요 쭉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다른 어떤 선보다는 주로 300선대 그리고 361선이나 306일선 혹은 416일선에서 은근히 여기도 보시면 떨어질 때 여기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360일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좀 크게 좀 확대해 드릴게요. 너무 크다. 예. 여기도 떨어질 때 이렇게 좀 보시면은 여기도 잘 안 보이시나? 이렇게 보시면은 416에서 노란색 선에서 탁 멈추죠. 예. 굉장히 강하게 깊게 패일 듯 싶었는데 떨어지면서도 여기서 딱 멈춥니다. 즉 과거부터 쭉 한번 지켜봐 보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코스닥이 361선과 416일선에서 416일선에서 의외로 상당히 좀 많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어요. 즉 이 친구는 416일선을 뚫기 위해서는 적어도
3대 매크로 요인 중 하나 정도는 해소가 돼야 될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6월 아까 보여드렸던 인버스 있지 않습니까? 예, 인버스가 다 내려오는 대략 한 6월 초에서 6월 중순경 요때쯤을 가지고 기준으로 했을 때, 예, 그때까지 매크로 요인 하나 정도는 어느 정도 해소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해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박스권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우리나라 시장만 그렇죠, 그죠? 그런데 해외 시장으로 눈을 딱 돌려보면은 해외 시장도 잘 맞아요, 은근히. 자, 제가 나스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요, 나스닥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게 박스권일 겁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뭐예요? 저항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이거 폼으로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던 게 여기선 지지받죠. 예, 여기선 지지받습니다. 이게 무슨 선이면 241선이에요. 즉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241선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두 차례. 그리고 나서 어땠어요? 예, 꺾인 거죠. 꺾이고 나왔어요. 즉 이런 식으로 이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241선을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241선은 이게 기준선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스닥에서는. 근데 나스닥에서는 241선이죠. 자, 여기는 무슨 선일까요? 여기 이렇게 나가는 선. 요 선은 바로 561선입니다. 561선. 제가 600일로 바꿨잖아요. 요거를 561로 해놓으면은 얼추 비슷해지죠. 그죠? 얼추. 물론 이게 561은 아니고요. 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바꿔보면 돼요. 551 정도로 바꿔보면은 대충 맞아 떨어지죠. 561도 아니구나. 541 정도 되겠구나. 541 정도 되겠구나. 요렇게요. 요러면은 대충 맞죠. 그죠? 541선에서 일단 1차적으로 지지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스닥도 어차피 박스권일 겁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긴축 완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죠? 예, 피크아웃만 들어가는 걸 확인시켜주면 되거든요. 일단 지난 3월 CPI와 PPI, 즉 소비자 물가지수와 공급자 물가지수에서 일부 품목에서 확실하게 피크아웃이 나온 것들을 갖다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게 한 달만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2, 3개월 이상을 갖다가 2, 3개월 적어도 2, 3개월 정도는 적어도 3개월 정도 되겠죠. 3개월 정도는 피크아웃이라는 것들을 갖다 확인시켜 준다면 기고 효과 등을 통해 가지고 예,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어떻게 되죠? 시장은 연준이 강한 긴축을 조금 완화해 줄 수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테고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동안은 뭐죠? 예, 일단 박스권을 그려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 진짜 실제로 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241선까지 나올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게는 좀 보지는 않아요. 또 왜냐면은 두 번 두들겨 맞았잖아요. 두 번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진폭이 좀 더 좁아집니다. 예, 진폭이 좁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정배열에서 많이 나오는 현상이더라고요. 정배열에서. 그러나 이렇게 정배열에서 나오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S&P 지수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S&P 지수도 은근히 잘 맞습니다. 얘 보면 361선에서 나오고 있죠. 361선에서. 자, 장기선에 얘네들이 얼마 만에 이렇게 들어온 줄 아십니까? 예, 장기선에 이 장기선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요, 굉장히 센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의 흐름을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요, 과거에 181선 얘네들 잘 안 줘요. 어떠한 큰 이슈. 예, 이때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죠. 예,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쪽은 긴축 때문에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자, 요 구간들 빼놓고는요, 거의 대부분 많이 좁아야 이처럼 241선 잘해야 181선에는 241선 정도밖에 안 줘요. 예, 안 줍니다. 그만큼 지금 조정이 굉장히 큰 조정이고 그 조정 기간도 굉장히 좀 길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지지받은 선들은 또 쉽게 깨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매크로 요인이 완전히 더 악화되거나 아니면은 해소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게 되면은 깨진다라는 겁니다. 깨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처럼 장기선도 아예 이탈해버리는 그런 흐름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렇게 나오더라도 우리 코스닥은 일단 좀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선방해주는 흐름 나올 겁니다. 라고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2018년 12월이죠. 왜
10월달 얘네들 요만큼 빠질 때 우리는 이만큼 빠졌거든요. 예. 그리고 반등 나올 때 그냥 그럭저럭 비슷해요. 그때 상황이. 예. 그런데 여기서 중국 봉쇄령에 시장에 큰 영향만 안 미친다면은, 예, 중국 봉쇄령이 중국 정부가 지금 안간힘을 쓰죠. 소비 진작책 뭐 지준율 이하 어제 저녁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폭주하듯이 폭주하듯이 대책을 갖다가 내놓더라고요. 중국 정부도 아마 지금 굉장히 급할 거예요. 예, 급할 겁니다. 예. 어쨌든 그걸로 잘 선방이 된다, 방어가 된다라고 했으면은 아마도 여기서 멈춰질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러나 이것조차도 결국에는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는 겁니다. 아까 나스닥이나 코스닥 차트가 굉장히 좋아요. 예, 보시기에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고요. 자, 이렇게 기준선이라는 게, 예, 실제로 있습니다. S&P 500의 과거로 쭉 돌아가 보면은 실제로 361선까지 이렇게 온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361선이 깨지면요, 예, 361선이 깨지면 어김없이 이렇게 까였던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까였던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깨지죠. 이렇게 어김없이 깨지더라고요. 그러나 361선이 안 내려오거나 여기 좀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361선이 내려오질 않거나, 예, 내려오질 않거나 하면은 어떻죠? 예, 그럴 염려는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안간힘을 써가면서 방어를 해줄 거고요. 예, 방어를 해줄 거고, 매크로 쪽에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엄청난 그러한 푸시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예, 깨질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361선이 깨지면은 S&P가 깨진다 그러면은, 예, 과거처럼 예, 561선까지 이탈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2021년도만 빼고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렸어요. 뭐죠? 5년선이라고요. 5년선까지 아직 이격이 많습니다. 5년선이면 3,700포인트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조정이 온다라고 해서 3,700포인트까지는 안 내려올 거라고 봐요. 예. 허나 중요한 분수령이겠죠. 예, 중요한 분수령일 겁니다. 뭐 여기 60개월 선까지 떨어지는 거, 에이,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예,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거다. 그러면은 뭐냐? 예, 그러면 뭐냐?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P도 잘 보시면은, 예, 어떻죠? 180주선이죠. 180주선. 예, 180주선이 3,500포인트예요. 그러나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90주선에 위에서 잘 머무르지 않을까, 예, 라고 판단이 돼요. 지금 한번 크게 조정을 받으면 여기 앞에서도 어땠죠? 조금 전에, 예, 여기 앞에서도 180주선까지 빠지곤 했었어요. 여기서도 180주선까지 빠지죠. 예,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얘도 180주선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근데 180주선까지 까진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되면 3,7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력이 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세게 나오면 180주선을 마지노선으로 보면 될 거예요. S&P가 4,300포인트입니다. 3,700까지는 대략 12% 예, 12~13% 정도 추가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굉장히 크죠. 예, 12%면 우리나라 증시로 따지면 아유, 까마득한데, 예, 근데 1차적으로는 일봉에서 잡아줄 거라고 봅니다. 예, 일봉에서 잡아줄 거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코스닥도 마찬가지였고, 예, 마찬가지였고, 여기 코스닥도 120주선이죠. 근데 일봉으로 봤을 때는, 예, 561선이에요. 예, 561선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601선이라고. 601선. 예, 601선. 예, 601선을 갖다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신다면은, 예, 다시 한번 요 정도 부근까지, 예, 860에서 870까지, 예, 내려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 이하로 빠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이하로 빠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코스닥은. 예. 자, 기준선이라는 걸 좀 보여드렸어요. 기준선이라는 거. 실제로 기준선이라는 게 은근히 잘 맞습니다. 어떠한 저항선 혹은 지지선, 이 선만 오면 저항을 받고 이 선만 오면 지지를 받는다라는 그 선을 밑에서 위로 뚫어버린다는 건 본격 상승을 뜻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해 주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90주선에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20주선에서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지만 잘 보시면 90주선에서 막힌 것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실제로.
예, 요런 데를 일단 뚫었잖아요. 그죠? 일단은 20주선을 뚫습니다. 20주선이 877포인트인데 이때 고가가 953포인트예요. 근데 이때 90주선 있잖아요. 90주선이 950포인트 부근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90주선이에요. 즉 90주선과 120주선 그 사이에서 박스권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종가 기준으로 안 깨잖아요. 종가 기준으로 90주선을. 그리고 일봉으로는 561선. 5인치는 601선, 예, 601선 기준으로 챙겨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P도 마찬가지고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요거를 한번 참고해서 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기준선이라는 걸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